자, 알짜 정보 지식 큐 시즌 2 진행자 장창명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너무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번 시즌 2는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이번엔 디지털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집약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보다 쉽게 편리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편지가 또 왔는데요. 오늘의 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번 시즌 교수님 방송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S사 유심 및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도 제 명의로 휴대폰을 누가 개통하려 했다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던데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하나하나 쉽게 알려주신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자 우리 김봉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즌2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 내용을 한번 봤더니 세상에 유심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으로 해서 궁금증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의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개인정보 유출 여러분 어떻게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요즘은 그냥 너무 많이 들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듣는 게 내 정보가 유출이 됐대. 뉴스도 나오고 유튜브에 계속 나오고 막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개인정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정보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알짜 정보 지식큐에서는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개인정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죠? 그렇죠.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개인정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의 개수, 머리카락 개수, 이빨 개수, 이 모든 것도 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개인정보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냥 사람이니까 눈이 이렇게 달려있고 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다? 정보다 해서 그것을 합쳐서 개인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느냐? 바로 이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정보 알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정보를 조합하면 내가 누군지 특정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개인정보와 이 유출의 정의를 봤었을 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까지 이것들을 섞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져갔다? 누군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좋게 표현해서 어떤 놈이라고 하죠? 그렇죠. 나쁜 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놈이 내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훔쳐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보가 다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과 달리 지금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은 무슨 세상? 무슨 털 세상이에요. 그렇죠. 디지털 세상이죠. 디지털 세상의 강점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익명성이거든요. 제가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올라갈 때는 실제로 장창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올라가죠? 영어로 제가 이렇게 바꿔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출이 딱 되고 나면은 내 개인정보 A가 있고 내 개인정보 B가 있으면 장창명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지역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특약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막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특정해서 내가 누구고 어디 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야 그나마 뭐 여러분들 뭐 엄청 유명한 엄청 대단한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예를 들어 스토커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다 얻어서 그것을 집약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갔는지까지 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개인정보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보통 있습니까? 그렇죠. 뭐 보험사나 은행이나 뭐 신용카드 회사 막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한번 이렇게 급습을 당하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훔치는 이 나쁜 놈들이 공격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빠져나가면 뭐 좋은 일에 쓰이겠습니까? 나쁜 일에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 유출의 우리의 정의와 그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S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이번에 뭐 난리가 났었어요. 뭐 대국민 뭐 사과도 이루어지고 모든 경영진들이 다 나와서 인사드리고 제가 뭐 재발방지 대책을 구하겠다, 뭐 하겠다, 몇 천억을 드리겠다. 여러분, 이 난리가 왜 났는지 여러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유심이라는 게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녹색으로, 노란색으로 생긴 거 보이시죠? 저 녀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손 한 마디 정도밖에 안 생겼어요. 한 마디보다도 안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유심칩이라는 건데 저 칩 안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휴대폰에는 다 저 친구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유심칩을 저렇게 꽂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유심칩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걔는 뭘 하는 거다?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신분증이 있잖아요. 신분증. 그렇죠. 이 신분증을 막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야? 하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 확인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 휴대폰 안에도 이 휴대폰이 누구 건지, 그다음 이 휴대폰은 어떤 네트워크를 쓰고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휴대폰 안에 있는 저 유심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무엇이 있다? 그렇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렵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부분이죠. 고유식별번호. 고유식별번호가 뭐야? 그냥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고유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번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번호, 단말기를 알 수 있는 거, 가입자의 식별을 할 수 있는 번호,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다 어디 있어요? 저 유심칩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접속 및 인증에 필요한 모든 값들, 또 인증키, 그래서 내가 나임을 알 수 있는 거. 그럼 더 이제 쉽게 한번 좀 풀어보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죠? 그렇죠. 금융 관련 정보가 있잖아요. 금융 관련. 예를 들어 OTP 관련도 있고 보안 카드, 그다음에 여러분들 구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이런 것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다? 바로 저 유심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모든 정보들이 다 저기 있는데 그럼 저걸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다 그런 건 아니다. 뭐 저런 경우까지는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알짜정보지식회에서는 보다 여러분들의 편에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바로 이 유심 정보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유심 정보가 해킹을 당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 스와핑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말은 어려운데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한 명이 있는데 이 한 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명이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체로 한 사람을 이렇게 혼내거나 패는 행동, 때리는 행동, 그것이 바로 이 스와핑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유심 하나를 가지고 나쁜 놈들이 이렇게 옆에서 둘러싸가지고 내 정보를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무서움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휴대폰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휴대폰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12에다 예를 들어 전화를 하는 거예요. 112. 그럼 어디로 전화가 가야 되죠? 그렇죠. 경찰서에 가야죠. 근데 나쁜 놈 휴대폰에서 112로 했을 때 이쪽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나쁜 놈이 전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누구한테 해도 누가 다 볼 수 있다? 나쁜 놈이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구한테 연락을 해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도 자녀한테 연락을 해도 누가 연락을 받는다? 나쁜 놈이 그것을 다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메신저 피싱 같은 이런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저는 이 얘기하면서도 너무 무서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그래서 또 어느 정도냐면은 요것들을 통해서 SNS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메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정보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인 척하면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찍혀서 나가는 거죠. 왜? 여러분들의 유심히 해킹 당했으니까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런 문자를 실제로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저희 친척형이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실제로 부고 문자가 왔었거든요. 저도 그게 누를 뻔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침 10시에 돌아가셨는데 저녁 10시에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으면 연락을 그렇게 늦게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안 눌러보고 직접 전화를 했죠. 세상에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었다? 어머, 자기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였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 한번 내가 이렇게 정보를 뜯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정보를 가지고 요새는 무슨 세상? 디지털 세상.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 통장이나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2차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물품을 여러분들 그냥 이름으로 된 걸 막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섭지 않아요? 네.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인 척하면서 그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책임을 누가 지게 될까요? 아쉽지만 나쁜 놈이 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환장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 당하고 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유출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유출되고 나면 어떻게 해?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뭐 많은 지역 가서 이렇게 특강도 해보고 여러분 교육을 가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식화를 좀 시켜봤어요. 도식화를 왜 했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출된 정보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벌써 여러분들 표정이 어두워짐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예, 그럼 그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운데에 개인정보가 있죠. 이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훔쳐가요. 훔쳐가는 놈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해킹범들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해 볼게요. 자, 해킹범들이 가져가요. 왜? 실질적으로 물건을 훔쳐가고 바로 보이는 곳에서 이제 훔쳐가는 놈들을 뭐 도둑놈, 사기꾼 이렇게 표현하는데 컴퓨터상에서 정보를 가져가는 놈들은 해킹범이라고 해요. 그럼 이 해킹범들이 여러분들에게 뺏은 정보를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바로 이 다크웹이라는 곳에 씁니다. 어머, 다크웹은 뭐예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다크 들어가니까 어두운 곳에다가 올린다는 거겠죠. 그럼 어두운 곳에는 여러분 밝은 애들이 모이겠어요? 어두운 애들이 모이겠어요? 그렇죠. 요새 여러분 유행인 그 러브버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러브버그가 밝은 곳에 그렇게 뭉친대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밝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어두운 옷을 입고 나가봤는데 밝은 옷 입으니까 실제로 저한테 많이 붙더라고요. 근데 어두운 색 옷을 입으니까 실제로 좀 덜 붙는 거를 제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어두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범죄자 원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죠. 자기보다
더 좋은 나쁜 놈에게 보내요. 예. 그러면 이 범죄자 2는 또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또 다른 범죄자에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아니면 검찰이 다크웹을 없애거나 아니면 범죄자 1을 잡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정보는 어디가 있어요? 벌써 3번, 4번, 5번, 6번한테 가 있는 거죠. 그러면 3번을 잡고 2번을 잡고 1번을 잡고 다 잡아도 여러분들의 정보는 벌써 어떻게 돼 있다? 다 날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유출되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 정보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예방과 대처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여러분들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 심각성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 다크웹, 아까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다크웹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요것도 디지털 세상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못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웹이라는 말은 그냥 인터넷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위 그냥 검색창이라고 하면은 녹색 검색창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다가 나 이런 거 궁금해. 그러면 궁금한 거 치시면 내용이 나오고, 또한 뭐 하얀색 검색창도 있잖아요. 거기다 치시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검색창도 있잖아요. 그런 거 누르면 다 나오죠. 그런 거는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 부분들에 있어서는 화이트 웹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우리 모두가 다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 다크웹이란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크웹이죠. 어두워요. 어두우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법 거래가 대부분 이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사이버 수사대에 있으신 분과 이제 함께해서 이 다크웹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들어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참고로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좀 드려보자면, 초등학생 개인정보가 다 올라가 있는데 그 사진도 올라가 있고 주민번호, 그 다음에 사진, 그리고 뭐 성별, 그리고 성적까지도 올라와 있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근데 그 정보가 한 반 전체의 정보가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당사자들은. 초등학생들이 뭐 자기 정보를 뭐 어디서 해갖고 저기다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빼가서 그것을 다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유출된 개인 정보가 바로 이곳에서 거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곳에서는 익명성이 굉장히 철저하게 보완이 되고요. 그리고 동거래도 그냥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고 계좌이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가상 자산이 있잖아요. 뭐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남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창명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합쳤을 때 한 건당 적게는 100원, 그러니까 보통은 한 1,000원. 그리고 의료 정보들이 막 담겨 있잖아요. 그런 거는 10,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정보가 지금 어디에 더 돌고 있다고요? 다크웹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유출을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 유출을 하나요? 이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오면 이 텔레그땡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텔레그땡은 무엇이냐? 여러분 까까 아시죠? 까까오톡, 그래 까까. 예. 그 카카오톡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맨날 전화해서 대화하기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증거는 안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까까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보다 편안하게 내 문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텔레그땡도 똑같은데 얘는 보다 전 세계적으로 써요. 까까는 어디서 써요? 보통 한국에서 많이 쓰고, 텔레땡은 어디서 많이 쓴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얘가 왜 좋냐? 내 정보가 남지를 잘 않습니다. 그리고 내 글과 내가 썼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암호화돼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삭제가 자유롭고 사용자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땡을 통해서 범죄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보를 알기 위해선 해외에다가 요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요청하고 그걸 뭐 허가 받고 하는데 시간이 또 뭐 6개월, 1년,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상태가 되면 도망가고 남았죠. 맞죠? 그래서 이 텔레그 땡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 하고 있다? 바로 이곳을 통해서 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불법 수단의 유통수단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데 특히 마약, 개인정보, 그다음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얼굴만 내가 진짜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인 척하면서 쓰이는 모든 것들이 다 이곳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만든 아주 좋은 앱인데요.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철저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출된 정보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출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유출된 정보들은 파일로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휴대폰을 개통 누가 시도하고 내일은 인터넷에 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고 그다음 모레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에 노출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누군가 나의 이름을 통해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를 엄청나게 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요. 그 전체의 유통망을 제가 다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지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명의 도용을 당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내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신고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명의 도용의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것도 직접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동통신사에 연락하면요, 여러분 증거를 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사람 환장합니다, 여러분. 예. 왜 환장을 하느냐? 아니,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속상해요.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막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막 욕도 많이 하시고 예. 피해 사실을 왜 내가 증명해야 되냐?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동통신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난리 치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바로 하시고 경찰 신고서를 가지고 또 제출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 보호기관에서 법적 지원과 조언 제공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관련으로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내 계좌가 만약에 대포 통장으로 쓰였다. 그러면 더치트라는 사기 계좌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등록이 또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우려면 시간이 또 엄청 오래 걸리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벌어진다? 명의 도용 관련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방 방법 설명하고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패스 앱이라는 게 있어요. 패땡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설정할 거고요.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관련해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명의 도용 차단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냥 여러분들 휴대폰 114를 누르시면 돼요. 114? 그러면은 뭐 전화번호국에 되는 건가? 여러분 요새는 114에 전화하면 여러분들의 통신사로 전화가 갑니다.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하면 된다? 나 명의 도용 차단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대출이나 여러분들의 카드 같은 게 발급이 되었다 했을 때 즉시 알려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 서비스로는 이제 올크레딧, KCB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스 정보 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이 두 군데를 가장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가입해서 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무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정리? 자,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출 예방법을 우리들이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 방안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보 잘 보셨죠?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고 어찌 보면 좀 끔찍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그 인식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보다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내용을 잊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